단어가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낀 단어는 뭐니? 내가 안 본 단어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안 본 단어는 어렵고 내가 본 단어는 쉬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쉬운 단어라고 말하는 중학교 수준의 단어라는 건 실제로는 뭐냐면요.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단어는 쉬운 단어고요. 살아가면서 평생 쓸 일이 없는 단어들 있잖아요. 이런 단어들은 그냥 어려운 단어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별로 볼 일이 없으니까. 근데 똑같은 뜻인데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고 모르는 단어 있죠. 예를 들면 뭐 신앙심이 깊은 이라는 단어로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신앙심이 깊은. 그럼 릴리저스가 떠오르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릴리전이 종교니까 릴리저스 하면은 종교의 그래서 신앙심이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랑 정확하게 안녕 똑같은 단어가 이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단어가 릴리저스보다 스펠링도 더 단순하죠. 발음도 더 쉽고 그다음에 철자도 더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더 어려운 단어라고 느끼는 이유는 뜻은 똑같은데 이거는 토플 단어예요. 볼 일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는 안녕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단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많이 나오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실제로는 중학교 단어가 진짜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단어, 2학년 단어, 3학년 단어요. 근데 만약에 단어 중에 나온 것들을 한번 봐서 그게 고교 과정에 있는 거라면 수능 단어책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왜 아무거나 잡아도 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수능 단어장을 되게 많이 여러 개를 봤는데 80%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출판사마다 20% 정도가 달라요. 근데 그 20% 정도 다른 건 실제로 공부를 해나가면서 모의고사에서 내가 어차피 맞닥뜨릴 단어들이라서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 플러스로 이제 뭐가 나가니? 수능 완성과 수능 특강이 나가거든? 거기에 좀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마저도 야 이거는 고등학교 단어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연계 옛날에는 진짜 똑같이 나왔거든요. 연계라서. 근데 지금 똑같이 나오지 않고 그 소재 연계 이런 식으로만 나와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해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이게 3권이 나오면 그 3권에서 이제 어려운 단어를 뽑아가지고 EBS에서 단어장이 나와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 어휘 모여져 있는 단어장이. 그걸 이제 고3 때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혹시 솔직히 볼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러니까 수능 풀 때 이 단어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적지만 오히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peripheral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게 주변에란 뜻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주변에란 단어를 쓸 때 우리는 surrounding 이란 단어를 써도 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peripheral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나왔어. 근데 그거 나올 가능성이 내 손목을 걸겠니? 아니면 take가 나올 가능성이 내 손목을 걸겠니? 테이크죠 무조건. 그러니까 쉬운 단어가 더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단어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쉬운 단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거는 나중에 이제 솔직히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일 거예요. 수능이. 제가 생각해봐도 일상적인 교육과정을 겪는다면 수능보다 어려운 영어 시험을 볼 일이 없어요. 대학교 전공서적도 그거보다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그 수업 같은 걸 들어봐도 전공은 내가 아는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해도 이렇게 저를 기준으로 저는 이제 컴퓨터 전공이었으니까 컴퓨터 전공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면 교수님이 말하는 게 너무 빨라. 잘 못 알아듣겠어, 솔직히. 근데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이 돼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제가 이제 4학년 때는 전공을 안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먹어서 갑자기 거기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하는 인문학 수업을 막 듣기 시작하는 거야. 막 교양 수업으로 갔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시험을 봐야 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녹음기 갖고 들어가가지고 수업 녹음하고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건 이제 기숙사 와가지고 다시 틀어보고 듣고 좀 바보 같은 짓을 했죠. 아는 만큼 들리고 어려운 게 있어도 맥락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아는 게 많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지도 마찬가지로 수능 문장 지문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파악이 되면 정말 세부적인 것들이 잘 안 보여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휘책은 저는 수능 단어책이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수능 단어책이 네가 거기서 한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0개를 봤는데 80개 정도를 알아. 그 단어책은 좋은 단어책이 아니에요. 그런 단어책은 좋은 단어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어휘 수준은 어떤 단어책을 딱 펼쳐놓는데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딱 봤을 때 한 30% 정도를 알아. 70% 정도 모르겠어요. 이 단어책이 되게 좋은 단어책이에요. 왜냐하면 30% 정도를 알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45개의 단어를 오늘 외워야 돼. 45개를 다 몰라요. 부담입니다. 하루에 45개를 보는 게. 근데 그중에 몇 개는 아는 거예요? 한 15개 정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때문에 실제로 내가 외우는 건 한 30개지만 만족감은 45개죠. 그런 단어책이 좋은 거고, 근데 만약에 70%를 알아버린다? 그러면 사실은 시간 낭비죠. 너무 많은 단어 아는 거니까 뭐 어휘 수준이 꽤 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단어책을 본다. 이거 안 좋은 거고요. 좀 내가 아는 수준에서 한 30% 정도, 그러니까 그냥 서점에 가셔서 단어책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펼치셔서 추천드리는 건 베스트셀러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잘 팔린다는 건 그만큼 대중성이 확보된 거니까. 그래서 펼쳐보셔서 데이 1을 보셔가지고 쭉 돌아보는데 뭐 모르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 나온다. 근데 아니 우리 고사모님은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저번에 생일이에요. 그래? 생일빵 맞자. 네, 맞아. 아, 수업 하지 않을 때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나중에 좀 들러? 알았지? 네. 카톡하고 들러? 네. 고3 언니예요. 수능이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래서 한 10개 내외로 모르는 단어책을 고르셔서 그걸 학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실 때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눈으로 보지 마시고 자꾸 테스트를 해보세요. 그게 제일 좋은 학습법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단어 외울 때 가장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이렇게 봐요. 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끝나요. 그러면 뭐가 있냐? 잔상이 남아요. 잔상이. 니들이 시험 볼 때 하는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유행어가 뭐예요? 단어 시험 볼 때 하는 말.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가 가장 큰 유행어잖아요. 선생님 외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아니에요. 못 외운 거예요. 못 외웠는데 뭐 한 거야? 네가 봤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야. 근데 시험을 보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나 이거 모르는구나를 알게 된 건데 그 순간을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 시험을 평소에 본인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단어 시험을 봐서 틀렸네? 맞았네? 그럼 맞은 건 네가 외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제끼시고 네가 틀렸던 것만 위주로 쭉 보시면 시간도 되게 절약할 수 있어요. 근데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건 효율인데 효율이 똥망인 게 뭐냐면 눈으로 하는 공부가 효율이 똥망입니다.